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최슬기입니다. 전쟁 이슈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서로 포격을 주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1% 넘게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의 부진은 털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 크게 좁혀서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다소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이슈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이슈들 꼼꼼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보도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전화 연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이 제한을 1시간 연장하기로 나왔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거리두기 강도가 조금 완화됩니다. 먼저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이 조정됐는데요.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대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대선이 끝난 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미뤄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까지 강하게 좀 완화가 된 것 같지는 않네요. 영업시간과 또 인원수 제한이 함께 풀리는 과감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자, 이거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 8인 그리고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최근 급증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겨 무려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 정책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장의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서둘러 확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도 고심해서 겨우 내린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감이 다시 한번 또 커지고 있습니다. 폭격이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서로 선제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진단 내놨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침공이 수일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군대를 일부 철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경 지역의 병력이 증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 방법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다음 주 유럽에서 대면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 회담이 개최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여부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타격을 받는 게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위험 회피 심리가 더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상화폐까지 급락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반등하던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0.8% 하락하며 2,700선 초반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8% 떨어진 34,312.03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대 이상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가상자산도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줄줄이 급락하며 비트코인도 4만 달러를 가까스로 유지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까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 이상 떨어졌고요.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17%, 석유 13%에 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 쉽게 시장에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바이오 열풍의 주역으로 불렸던 신라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이 증시 퇴출 여부를 놓고 상장 폐지냐 아니면 거래 재개냐 이 갈림길에 서 있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어떤 결론이 좀 나오게 될까요?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상장 폐지 절차상 2심격입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2020년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요. 개선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그리고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인데요. 이 중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이것 역시도 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게 또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이 말 그대로 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거래소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네, 영업시 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사업을 이어나갈 역량이 있느냐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사안이 까다로운 만큼 시장위가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주주들은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명이 넘는 규모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약 92%에 달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현명한 결론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자, 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신라젠 상폐 심사 결정 전망까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입니다. 또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그래도 오전장의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을 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강보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인트 274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탄력을 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0.56% 강세 보여지고요. 87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는 80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하루 만에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5거래일 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관은 45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80억 원 현재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HMM의 호실적과 또 올해 물류 대란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해운주들을 짓눌렀던 업황 부진이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의 수요 증가와 또 운임비의 상승으로 해소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HMM의 실적이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HMM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페노션도 현재 4.43%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선물거래소에서 WTI 가격이 장중에 배럴당 95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유가 상승 수혜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SOE 현재 2.93%, 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요.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4%가 넘는 하락폭 보여집니다. 흥구석유도 현재 1.57% 밀려난 7,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카카오그룹주들이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잠시 후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살펴보면요. 승일이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한송네오텍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자회사인 신화IT가 미국의 배터리용 리드텍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으로 오늘 낙폭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서서 대규모 ESS를 직접 구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NEC 인수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큐라는 신규 법인도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0.6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45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또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쪽 수요도 회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중국이 올림픽 이후에 규제 완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66%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무학이 있습니다. 주류 관련한 종목들에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주세도 같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는데 9시 영업 제한에서 10시 영업 제한으로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3.81% 오른 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초반에 부진 다소 이제 좀 떨쳐내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시장을 지금 전쟁 이슈가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이슈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객장에서 느끼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요새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좀 뚜렷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더라도 뚜렷한 지금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KTNG, 롯데케미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심텍, CJENM, PSK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HMM,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래시스, 심텍, 에이스토리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인 가운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어제 전일 이제 미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 외무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그런 러시아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긴축에 대한 부분, 이러한 시장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개별 종목별 지금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저하게 좀 종목별 지금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에 또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개별적인 이슈 외에는 사실 뚜렷한 좀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가운데 시장이 좀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나온 고PR주,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으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쟁 이슈나 또 긴축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뚜렷한 주도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금융과 에너지 업종, 리오프닝주는 좀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매체가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좀 같이 흔들렸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하긴 했지만 이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밤사이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간밤 미 증시 주요 지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측에서는 도발을 했다라고 하고 서방 측에서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도발은 시작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가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모습, 그다음에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죠. 따라서 많은 민간인의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전보다는 지금과 같은 심리전과 국지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몰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어떤 뭐 국지전이라든지 심리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쉽게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7월까지 100bp의 금리 인상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초강력한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다양한 파장이 일어나면서 뉴욕 증시가 현재 지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국내 증시 대비해서는 뉴욕 증시가 더 취약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작년 가을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취약할 때 뉴욕 증시가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을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뉴욕 증시 어제 빠진 것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 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뉴욕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조금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수 상황과 함께 이런 종목들 흐름까지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저도 오늘 새벽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지금 오늘만의 모습이 아니라 최근에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라면 추가 하락이 여기서 더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가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고요. 지수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지수를 3,000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역설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인식이 좀 더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지금 뭐 바닥이 어디냐라는 논쟁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만 요 며칠 또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수가 여기서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개인의 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닥의 징후가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신중론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오늘장 시작하기가 참 무서웠는데 비교적 그래도 우리 시장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소폭 완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좀 올라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던데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 접근과 또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이제 신중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추세에 기인했다라고 보거든요. 일부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정점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빗장을 열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관련주들을 보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 여행,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 자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드리죠. 뭐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뭐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국 수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내 여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땅덩어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국 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미국은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보다 주가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특히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여행이 재개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여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항공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이런 쪽들 오늘 파라다이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면 조금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현재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시장의 관심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좀 재점화되면서 여기에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이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천연가스 또 석유 관련주, 이 관련주 흐름과 전망 또 이슈에 따른 이 투자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예, 원자재 관련주들로 이제 통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인데요.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왕성합니다. 수요가 왕성해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추세가 그리 길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조금 삐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유가가 단기간에 $100를 넘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에 머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100를 돌파한 이후에 하향 안정 추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OECD 선행지수가 하반기 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지금 우려감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기 고점에 대비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잘 적절히 구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불안감을 타고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 고점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신라젠, 운명의 날을 맞이한 신라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심사 돌입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오후에는 퇴출 기로에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7만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 소식입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실질적인 상장 그 여부에 대한 어떤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랑 신라젠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횡령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횡령과 관련해서 2천억의 횡령이 있었지만 800억의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횡령 금액의 일부는 회수가 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체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자금의 관계가 아니라 회계의 불투명성에 지금 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월 말이면 2021년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부적절이라든지 한정 의견이 나오면 다시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 사유가 되거든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자금이 회수됐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야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촉각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을 좀 오래 끌어왔죠. 정말 정책 당국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빨리 결정을 지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있어서 우려감들을 좀 떨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됐든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러시아 사태와 또 리오프닝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주류 업종 또 화장품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주 강세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게 원전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들어주는 모습들, 반도체도 좀 모습을 드러내고 건설주들도 조금 소폭이나마 좀 모양을 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내일장 정도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주식들이 실적이 수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가을과 다른 게 작년 가을 같은 경우 메타버스나 NFT 같은 쪽에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올랐다라면 지금은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확인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주총 시즌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실적들이 확정된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또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시장 상황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시장 흐름과 또 이 시각 강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찬우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만 해도 조금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전으로 조금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좋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바이든 관련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조금 위험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러시아 자체도 목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해결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수급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면서 결과를 조금 보시는 게 지금 투자에서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특징주가 섹터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지금 제일 강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 조사를 했을 때 40%가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로 이제 연결되면서 상한가도 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3월 9일 날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라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끌고 가서 큰 수익이 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한 번씩 수급이 이탈했을 때 하락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조금 보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과 지금 히림 이 두 종목이 조금 대장주로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외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 종목 외에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강했던 그 종목으로는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화장품들이 조금 계속 관심을 두시면으면 수익이 조금 나셨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고 조금 이제 조정 받으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클리오라는 종목을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클리오라는 같은 종목은 지금 클리오는 지금 일단 제가 아침에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꼬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을 하고 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아래 부분 지금 표시해드린 22,000원 부분이나 21,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면 조금 더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국민 소주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가격이 일단 올라간다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다시 한번 제주 맥주와 무학 그리고 화이트 진로, 국순당 등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서 지금 보시면 원자재 소주를 만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재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싸이월드가 최근에 또 오픈을 한다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강하게 한번 상승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싸이월드가 저희 시대에 이제 젊은 세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관심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 40대가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이월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돈을 쓸 수 있는 나이대가 됐다 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일단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이월드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 저는 인트로메딕보다는 개인적으로 NH벅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보다는 왜 벅스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벅스는 일단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미니홈피의 음악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부분의 매출이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날도 이제 코인 관련해서 이제 싸이월드 결제 코인으로 연결되면서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그거로 조금 수급이 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일단 인트로메딕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NH벅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EU에 대한 이제 원전 이슈가 조금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전 이슈를 조금 확인해 보면 원전의 이슈가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돌고 돌아 제가 생각해서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 태양열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원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조금 소형화 전력 원전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적 이슈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오면서 조금 원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덜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국내에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전에 정말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돌고 시작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하락을 조금 맞았습니다. 하락을 맞았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전환사채나 이쪽 물량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원전에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EU도 어느 정도 원전을 다시 인정하겠다라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걸로 위해서는 화력 발전소는 이제 화살 사용을 못하니까 원전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를 봤으니까 종목들 보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가장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관련주 두 종목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원전선이 지금 강하게 가장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많이 높은 종목입니다. 많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서 이제 어느 정도 3월 9일 전까지는 한번 조정이 올 때 그때 단타적인 입장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 26일 날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크게 이탈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 이미 일정이 잡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히림도 지금 윤석열 씨 관련해서 강하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윗꼬리가 나오고 윤석열 씨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정이 확실하게 왔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을 조금 언급해드렸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26,000원까지 한번 올랐다가 계속 원전에 안 좋은 이슈와 다양한 그 회사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개파락하면서 조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다시 원전의 이슈가 돌고 엔진에 대한 부분에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한 다지고 나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한 1, 2년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가 정확하게 지지가 딱 나왔다.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걸 체크하시고 나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전 기술이 조금 유명한데요.
한전기술을 보시면 지금 일단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가 지금 원전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원전에 그 해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씩 이슈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침에 또 로봇주를 조금 몇 개 말씀드렸는데요. 로봇주를 조금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은 게 아마 삼성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살짝 지금 외면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이제 로봇을 어느 정도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나오면 아마 로보라는 종목이 강하게 한 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씩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 충분히 한 8,300원만 돌파를 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하나만 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동제약을 조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1월 달이랑 12월 달에 그 회사에서 IR을 했었습니다. IR을 했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선두로 서겠다라고 하면서 현대바이오랑 조금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충분히 회사의 재무도 괜찮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한 34,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회장님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4월 달까지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관심 있게 보주시면 경구용 치료제 하면서 아마 관련주로 딱 연결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많이 아는 종목 카카오를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2020년도부터 수급이 쭉 들어오고 나서 지금 강하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조금 정부에서 조금 이런 압박이 들어왔고 그런 다양한 이슈가 있었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카카오나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만 원부터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급이 체크하시고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 좀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 주류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찬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오늘 정규장 마감 이제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하락 출발한 뒤에 지금 낙폭 크게 좁혀서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0.04%가량 하락하면서 2,7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면요. 자, 거래소에선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도 지금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1,982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나란히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지금 전체 종목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의 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피가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 전 종목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0.77%가량 하락하고 있고 IT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1%대 약세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2%대 하락하면서 31만 7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 역시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홀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카카오 1%가량 상승하면서 91,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 오늘 0.6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역시 약세입니다. 0.54% 하락하면서 55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반등에 성공한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0.8%가량 상승하면서 8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홀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446억 원 매도 우입니다. 반면 개인은 300억 원가량, 외국인은 207억 원가량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가 0.54%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0.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 일단 뚜렷한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같이 둘러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